69세의 신혼처럼 산다고요? 진짜입니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성욕은 젊은 사람들 얘기지.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시 설레고 누군가는 인생 최고의 쾌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관계 회복을 상담해온 25년 차 전문가 이선아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중장년과 시니어분들, 그중 일부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깊고 풍성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지 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 자존감, 그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체위가 가장 잘 맞는지, 성생활이 치매를 막는 과학적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이 들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욕망을 어떻게 건강하게 누릴 수 있을지까지 이 영상 하나로 모두 전해드릴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1. 밤마다 부활한 남자들, 70대의 은밀한 비밀. 요즘 밤이 기다려진다니까요. 서울에 사는 72세 정모 씨는 요즘 들어 아내가 아닌 오랜 친구였던 여성 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도 놀랄 만큼 새로운 활력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단지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치 청춘 시절처럼 설레고 뜨거운 감정이 되살아난다고 했죠. 70대 남성들이 다 끝났을 것이라는 건 사실 젊은 세대의 편견일 뿐입니다. 요즘 시니어 남성들 사이에서는 밤마다 부활했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의학적으로도 70대의 성기능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70대 남성의 약 40%가 여전히 성욕을 느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실제 이성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방식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빠르고 강한 자극이 아닌 느림의 미학이 적용됩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어루만지고 시선을 주고받는 그 짧은 시간에 이미 서로는 충분히 흥분하고 설렙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성들은 심리적인 자신감을 얻게 되죠. 자극적인 이야기지만 이 시기에 남성들에게는 성관계 자체보다 다시 느껴지는 남성성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아내와는 오래돼서 그런 설렘이 없었는데 이 여성 친구와는 손끝만 닿아도 전기가 오는 것 같았어요. 이처럼 중장년 남성의 성은 단지 신체적인 기능을 넘어서 관계와 감정의 깊이에 따라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다시 설레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감정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65세 이후 더 즐겁다. 성생활 만족도 폭발한 부부 사례. 이 나이에 이렇게 웃을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대구에 사는 66세 여성 이모 씨는 최근 한 남성과의 이성관계를 통해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남편과의 오랜 냉랭함 대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설렘은 물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만족감까지 안겨주었죠. 중년 이후의 성생활, 특히 65세를 넘긴 이후의 관계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심리적 친밀감이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시니어 커뮤니티에서는 지금이 가장 좋다는 고백이 자주 오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를 재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자유로움 때문이죠. 한 부부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결혼 40년 차인 이들은 60대 후반부터 각자의 성적 취향과 욕망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 후 이성관계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이젠 아내와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말했고 아내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관계를 경험하게 됐다며 감격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욕이 줄어든다고요? 틀렸습니다. 성적 감각은 달라질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오히려 감각이 더욱 예민해지고 상대에게 집중하는 능력이 향상되죠. 이로 인해 성관계에서 느끼는 쾌감의 질이 훨씬 깊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질문해보세요. 나는 정말 만족스러운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그 답이 아니오라면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서로의 진짜 욕망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3. 젊은이보다 오래간다? 느긋하게 즐기는 노년의 쾌락법. 서두를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느긋하게, 더 깊게 즐기죠. 경기도에 사는 64세 김모 씨는 최근 만나기 시작한 여성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성적인 긴장감이 흐르긴 했지만 누구 하나 서두르지 않았고 오히려 기다림의 묘미를 통해 관계의 질이 훨씬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노년의 성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빠른 속도나 강한 자극이 아닌 천천히 쌓아가는 감정의 교감과 감각의 세밀함이 핵심이죠.
특히 60대 이후의 남성들은 발기 지속 시간은 줄었지만 관계 지속 시간은 더 길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체력보다는 감정의 흐름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 또한 이 시기에 이성관계를 통해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한 시니어 여성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하나하나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껴요. 관계 자체가 나를 위한 선물 같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쾌락은 단순한 육체적 자극이 아닙니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스킨십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고 손끝의 움직임에도 감정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이런 천천히 축적되는 감정은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더 긴 쾌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나이에 무슨 일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계셨나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즐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느긋함을 허락하면 관계는 더 깊어지고 감정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누군가에게 설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4. 매주 섹스하는 80대들, 비결은 이것. 우린 아직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해요. 경북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83세 남성 박모 씨는 아내가 아닌 70대 여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매주 규칙적인 성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관계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을 넘어서 삶의 활력소가 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80대의 성관계라고 하면 대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원한 고령층 성의식 조사에 따르면 80대 남성의 약 20%는 여전히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주 1회 이상의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는 철저한 자기관리입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난 아직도 하루에 30분은 걷고 고기보단 채소를 즐겨요. 밤엔 꼭 명상도 해요. 혈류 개선과 심리적 안정의 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는 심리적 친밀감입니다. 오랜 시간 감정을 쌓아온 이성과의 관계는 설렘과 안정감이 동시에 주어지며 성적인 감각을 자극합니다.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고조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신체 접촉이 성욕을 유지시켜줍니다. 셋째는 눈치 보지 않기입니다. 80대가 되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젊은 시절처럼 이렇게 해도 되나? 고민하지 않고 이 순간이 소중하니까라는 마음으로 관계를 대하죠.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 드시나요? 가능합니다. 단 방법을 알고 준비하면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적 친밀감은 마음과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5. 나이 들면 끝? 그건 편견입니다. 발기 가능성 데이터 공개.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발기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충남에 거주하는 68세 최모 씨는 최근 친해진 여성친구와의 교감 이후 오랜만에 본능이 깨어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한때 포기했던 욕망이었지만 다시 살아난 자신을 보며 나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중년 남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발기불능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절반은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약 60%가 다양한 정도의 발기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30% 이상은 자연스러운 발기가 가능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나이 들면 끝이라는 생각은 편견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의 발기는 신체적 자극보다 심리적 자극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감정적 교감, 오랜 시간의 눈맞춤,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남성의 본능을 자극하죠. 또한 요즘은 약물이나 보조기구 없이도 발기 유지를 돕는 자연요법도 많아졌습니다. 마카, 홍삼, 실리마린 등 성기능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나 골반근 운동 등이 좋은 예입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여자 손만 잡아도 두근거리는 게 느껴져요. 그게 시작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젠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짓고 계신가요? 하지만 몸보다 먼저 포기한 건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발기력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열망을 얼마나 존중해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6. 자위를 권장한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유. 그 사람과 헤어진 후에도 나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서울에 사는 60세 여성 김 여사는 이성관계가 끊긴 뒤 우울감이 심해졌지만 어느 날 우연히 접한 다큐멘터리에서 자위의 필요성을 깨닫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해졌어요. 시니어 자위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의학계에서도 중장년 자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성욕 해소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위는 혈류순환을 돕고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염이나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성에게는 자극을 통해 질 탄력과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이는 훗날 이성관계에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을 다시 이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혼자 하는 성적 자극을 통해 나에게 어떤 접촉이 좋은지, 어디서 쾌감이 더 커지는지 알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김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누구와 만나도 내 욕망을 숨기지 않게 됐어요. 혹시 자위를 부끄러운 일이라 여긴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것은 나를 돌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닌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7. 여성 상의가 정답. 시니어 커플에게 딱 맞는 체위는? 그 체위로 바꾸고 나서 표정이 달라졌어요. 부산에 사는 67세 여성 조 여사는 오랜만에 만난 이성과의 관계에서 여성 상의 체위를 시도한 후 전혀 새로운 감각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편하고 내가 주도하는 느낌은 처음이었다고 말했죠. 시니어 커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함과 편안함입니다. 관절 부담이 적고 서로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느낄 수 있는 체위가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여성 상의 체위는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여성이 위에 올라 상대를 조절하는 이 자세는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적고 남성의 체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시니어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자신의 리듬대로 움직일 수 있어 쾌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한 여성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깊이로 조절할 수 있어서 처음으로 내 몸을 위해 관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라고 말했습니다. 남성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상대의 리드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한 70대 남성은 그 체위 이후 오히려 더 발기가 오래 가더라며 웃었습니다. 물론 어떤 체위든 가장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서로가 편하게 느끼는 자세,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의 접촉이 최고의 체위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만 고수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조금 더 나를 위한 방식을 선택해보셔도 좋습니다. 체위 하나 바꿨을 뿐인데 감정도, 쾌감도, 관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8. 성생활이 치매 예방까지. 과학적 이유 공개. 관계가 끝나고 나면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65세 박모 씨는 정기적인 이성과의 관계 이후 집중력과 기억력이 확연히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일까요? 과학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6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성생활과 인지 기능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성관계 빈도가 높을수록 치매 발생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됐습니다. 왜일까요? 성행위 중에는 도파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며 뇌의 해마와 전두엽 기능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는 감정 조절뿐만 아니라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을 주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정서적 안정이 강화되면 스트레스로 인한 뇌세포 손상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성생활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우울증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치매 예방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셈입니다. 한 68세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 친구와의 관계가 단지 쾌락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일상의 활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관계를 맺고 나면 말도 더 또박또박 나와요. 성생활은 결코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종의 인지훈련이며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혹시 이 나이에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라며 넘기셨나요? 하지만 뇌는 자극을 받을수록 젊어집니다. 몸이 아니라 감정과 뇌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성적 친밀감을 소중히 여겨야 할 때입니다. 9. 성욕은 죄가 아니다. 억제하면 생기는 부작용들. 그 마음을 억누르고 사니 우울하고 짜증이 많아졌어요. 인천에 사는 62세 남성 이모 씨는 오랜 기간 성욕을 죄책감처럼 느끼며 스스로를 억눌러 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자신도 모르게 삶의 활력을 잃고 가족과의 대화도 점점 단절되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중년 이후의 성욕은 많은 이들에게 숨겨야 할 감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터지게 마련이죠. 실제로 성욕을 억제할 경우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우울감, 불면증, 그리고 무기력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폭식이나 과도한 음주, 불필요한 분노 표현 등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욕 억제는 단순한 감정 통제가 아니라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50대 이후 폐경기를 지나며 호르몬 변화로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데 이 시기에 성적 욕망을 죄책감으로 덮어버리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느끼는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들은 오히려 더 밝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은 숨기는 게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내 일부예요. 이제야 진짜 나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며 마음 한편이 찌릿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감춰진 욕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욕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본능적이고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 감정을 품고 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로 연결해보세요. 그게 바로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편견 버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성에 대한 욕망은 숨겨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이며 때로는 가장 강력한 생명력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멈춰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깊고 더 솔직하게 나 자신을 돌보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성적 자율성과 감정을 긍정할 수 있었다면 참 다행입니다. 몸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건 마음과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